안녕하십니까. 2022년 11월 2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도어 스태핑,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근길 문답, 이걸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중단입니다. 중단.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재개할 수 있느냐, 뭐 이런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완전히 안 한다,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, 오늘 기자단에 그 대통령실에서 공지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. 도어 스태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.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여기에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, 이건 뭘까요? 지난 18일이죠. MBC 기자와 홍보기획 비서관 사이의 설전, 그 때문으로 보입니다. 그 설전이 있고 나서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 설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,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.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결론이 바로 도어 스태핑 중단, 이걸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18일 설전은 무엇이냐?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는데 MBC 그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 때문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MBC 기자가 그리고서 돌아서서 대통령이 그 집무실로 들어가는데 등 뒤에다 대고 뭐가 악의적이죠?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막 질문을 해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 그 기획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떠냐, 어떻게 하느냐,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가 악의적이냐,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고 설전을 하고, 홍보 기획 비서관이 뭐 거기에 이제 또 항변을 하고,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, 그 이후에 홍보수석실에서 MBC 보도가 악의적인 이유 10가지, 이걸 쭉 이래서 악의적이다 하는 것을 그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게 18일 날 있었던 거고요. 어제 청사 1층 로비에 가림막 한 2m 정도 된다고 하니까,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 출근해서 거기로 집무실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안 보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가림막을 치우지 않는 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건 어려워졌다, 뭐 이런 얘기로 보이고. 자,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왜 그 대통령실이 이랬을까? 그러면 앞으로 MBC 기자를 교체하면 가능하겠는가?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지금 대통령실의 의중이 뭐냐? 뭐 이런저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만은, 제가 보건대는 최소한 MBC의 사과와 교체가 있어야 한다. 기자 교체가 있어야 한다. 뭐 이기주 기자인가 뭐 그런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, 그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 때 그 뉴스를 보도한 사람입니다. 한 기자고. 그러니까 MBC가 그 자막 사건, 바이든이라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내용을 바이든이라고 딱 자막을 달아서 보도를 한 것,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한미 동맹을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보도,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. 그게 맞건 틀리건 간에 저는 최소한도 제가 들어봐도 그게 바이든이라고 들리기도 하고 난리문이라고 들리기도 하고 뭐 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저는 뭐 음성 전문가가 아니니까. 그럼 음성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음성 전문가들은 어느 한쪽으로 그 단정할 수 없다,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물론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다, 자기들이 알아본 바로는 뭐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바로 이렇게 얘기하지만, 저희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뭐 이런 데 있죠. 뭐 굉장한 전문가들이고, 이걸 이제 소음을 제거하고 증폭시켜서 그 들을 수 있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기주 기자가 그 후에 MBC 뉴스데스크에 나와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자기들도 이게 자신이 없어서 기자실 내에 있는 다른 방송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바이든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바이든이라고 하더라. 그래서 자막을 달았다. 물론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는 또 규명을 해봐야 됩니다. 그러나
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니 거기에 있는 다른 방송 기자들이 뭐 이 소리공학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자기네들끼리 아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하면 자막 따라서 보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보도라면 자기들이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? 이게 뭔지. 그러면 요 부분이 지금 자신이 없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리공학 전문가 누구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하고 누구한테 물었더니 또 아니라고 하고 누구한테 물었더니 이래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유보를 하겠다. 이렇게 보도하는 게 제대로 된 보도 태도입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그 최초의 머릿속에 생각했던 바대로 밀고 나가는 것. 이거는 또 다른 조작이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뭐 기자 30년 이상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자의 정도다. 자기들이 잘 모르면 그걸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된다. 적어도 그게 어떤 식으로 들리느냐. 왜냐하면 워낙 혼잣말처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들리느냐는 거는 아니 기자가 귀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당연히 그 듣는 것의 전문가 내지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보도를 해야 된다. 근데 MBC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을 실토를 했습니다. 그럼 잘못된 거죠. 그러면 적어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서 이렇게 우리가 보도를 한 부분은 이게 다른 이론도 있고 이만저만해서 그거는 일단 반론을 접수하든가 아니면 바로잡든가 바이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과를 하겠다. 그러나 이 부분은 또 바이든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쓴 부분은 사과하지만 바이든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걸 바로잡지는 않겠다. 저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게 기자의 정도죠. 언론사의 정도입니다. 자기들이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자막 따라서 쓴 거는 잘못된 거죠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마 대통령실이 기자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진 못할 겁니다. 그건 왜 그러냐면 글쎄 이거는 되게 마쿠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얘기지 공개적으로 기자 교체 이러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MBC 기자 한 명하고 또는 MBC하고 다투는 듯한 모양새를 국민들한테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.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런 뭐 도어 스태핑 중단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게 결국 MBC 기자의 그 질문 아닙니까? 그걸로 인해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는 거 이게 상책은 아니라고 봅니다. 저는 하책이라고 봅니다. 왜? 이거는 바로 대통령이 MBC 측과 다투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비치는 거거든요. 아니 일개 그 방송사 기자하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다투는 모습 이거는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.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뭔가를 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부분은요. 그거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헌법적 권한, 법률적 권한, 기타 정치적 권한까지 얼마나 막강합니까? 이 막강한 권한을 드러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100가지도 넘습니다. 뭐 그걸 제가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100가지도 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뻔히 보이게 대응을 하느냐. 뭐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좁쌀 대응 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게 좀 대범하지가 않다고 보고 방법은 다른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런 걸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의 기자단이라고 있습니다. MBC 기자 때문에 지금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다. 기자들 입장에서는 도어 스태핑이 재개가 돼야 되거든요. 어마어마하게 기자들은 대통령한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이 기회를 MBC 기자 때문에 놓쳤다.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른 B-MBC 기자들이 MBC 기자를 상대로 해서 그러면 자, 너 나가라. 글쎄 그런 걸 대통령실이 노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제 경험으로 보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. 적어도 기자들이 MBC 기자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MBC 기자를 너
여기서 나가라.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. 구조가. 이거는 일종의 직업적 이기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. 무언의 압력이 될 수는 있겠죠. 그럼 이제 방법은 MBC에서 자,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기자 교체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은 잘못했다.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글쎄 지금 MBC의 성향이나 구조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저는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그냥 MBC 기자 하나 때문에 도어 스태핑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. 그러면 재개 안 하죠. 대통령실에서 뭐하러 또 재개하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게 상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 상책은 무엇일까?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대단히 많다. 아마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고 그런데 MBC 기자가 또 뭐라고 한다. 대통령이 무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무시하는 거. 그 MBC 기자 질문을 안 받는 거죠. 무시하는 거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도어 스태핑을 하려고 갔는데 MBC 기자가 있다. 그러면 뭐 그냥 그 질문 안 받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제가 여기서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할 수 없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은 더 좋은 방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방송에도 보면 과거에 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김예령 기자라고 있었죠. 대통령이 뭐라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뭐 이런 질문을 했다가 근데 문재인 정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취하지 않았습니다. 그 방송 문 닫았죠. 문 닫았습니다. 글쎄 그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? 문재인 정부의 외압과 연관이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근거가 없지만 없다는 근거도 없습니다. 그렇죠? 그거는 아마 현장 기자들이 한번 취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당시 경인방송인가요? 뭐 그런 데인데 경인방송은 아니고 뭐 경기방송인가 뭐 그렇죠 아마. 거기가 문을 닫게 된 배경 그게 정말 자발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했느냐는 건 아마 기자가 좀 취재를 해보면 현장 기자가 그것도 취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. 그러나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면 뭐 문재인 정부에서 압박을 가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뭐 이게 정직한 것일 수는 있는데 글쎄 뭐 정치라는 게 이것도 정치의 일환입니다. 정치라는 게 늘 정직하게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처럼 정면 승부? 이거는 뭐 검사 출신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처럼 저는 뭐 기자 출신이고 그 다음에 특히 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. 그래서 도어 스태핑 제가 보건대는 도어 스태핑은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신 여러 가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양하게 써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